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 중에는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요즘 K-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빠진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 만나볼 마이 씨도 그런 친구 중 한 명인데요. 마이 씨는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의류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한복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합니다. 마이 씨가 짓는 한복 디자이너의 꿈, 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악기도, 의상 디자인도, 그리고 촬영까지도 하나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많은 오늘의 주인공. 다재다능한 언니죠, 제가 봤을 때. 한복이 좋아 베트남에서 온 프리랜서 의상 디자이너 마이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라고 합니다. 음식 만들기에 분주한 오늘의 주인공. 갑자기 요리하다 말고 휴대전화를 보는데요. 요리가 못하는 티가 나죠. 스프링롤. 한국에서는 월남쌈이라고 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모처럼 고향 음식을 만들며 솜씨를 내보는데요. 맛있게 먹으려나 했더니 음식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고마운 사람들한테 음식은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들고 왔어요. 마이 씨의 마음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네요. 이거 뭐야?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월남쌈이에요. 도착한 곳은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바느질 공방.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방 대표 윤슬기 씨가 마이표 월남쌈의 주인공이었네요. 아니, 전에 먹었던 거는 이거를 약간 레시피도 다른데 튀겼었거든요, 라이스페이퍼를. 근데 그때는 더 막 기름진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이건 더 산뜻하고 가벼운 맛인 것 같아요. 여름에 어울리는. 늘 그랬듯 이번에도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언니가 마냥 고마운 마이 씨. 처음 왔을 때 제가 한국말도 잘 모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였죠. 모든 거 다 언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인연은 공방 대표와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했지만요. 공동 작업을 하며 일합을 맞춰갈 정도로 유독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미마이가 자수 작업을 하면은 그거를 자수 놓은 천을 가지고 또 뭐 클러치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앞치마 만들어서 팔고 뭐 여러 가지 했었죠. 근데 지금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앞치마 팔았던 것 같은데 왜 없냐 그러면은 그 친구 바빠서 만들 시간 없습니다. 2015년 베트남에서 어학연수를 온 마이 씨는 진로를 고민하던 중 슬기 씨의 권유로 의류학과에 진학했는데요. 1년 공부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좀 아쉽지 않을까. 한번 지원해보자고 해서 제가 지원하고 학교 다니게 되었어요. 양장점을 하신 엄마를 닮아 8살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던 마이 씨에게 의류 디자이너의 길은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르죠. 특히 마이 씨는 한복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한복은 되게 곱다고 생각은 해요. 소프트한 느낌을 주면서 현대 한복을 만들면은 굉장히 여자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통 한복의 고운 색과 선의 매력에 빠진 마이 씨. 수많은 대회에 출전해 수상한 경력이 한복에 대한 그의 애정을 말해줍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했던 한치 패션 대전에서 특별상은 받았고 올해도 나갔는데요. 올해는 장려상은 받았어요.
이쯤 되니 마이 씨가 디자인한 옷이 궁금해지는데요. 한치사로 만드는 원단으로 제작한 옷이에요. 네, 디자인이 이렇게 됐어요. 퓨처리즘 그런 느낌을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모양이나 철로 되는 그런 장식은 사용을 했었어요. 오늘은 모델을 만나는 날. 포트폴리오 용도로 촬영은 하려고 해서 촬영 전 콘셉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뭘 얼마나 맛있는 걸 사주려고 이런 걸 시켜. 나는 너도 도와줄 거잖아 이번 주. 마이 씨 자신이 직접 촬영을 합니다. 거기 네가 서 있는 때부터 때까지 가면은 나는 봐줘. 마이 씨의 주문을 120% 이해하고 어려운 포즈도 척척 소화해내는 모델. 우리가 여러 번 같이 했었으니까 호흡이 잘 돼요 이 친구랑. 생각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언니가? 그래서 좀 우리 학부생 때부터 좀 뭔가 생각하는 과정이 좀 독특해서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난 마이 씨는 곧바로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사진은 제대로 찍었는지 영상을 제대로 찍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촬영에 이은 편집과 음악 작업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합니다. Flying, flying through time, we guide by the star, holding the line. 이렇게 피아노를 먼저 깔고 다른 거는 넣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한 것이 큰 자산이 됐는데요. 본인의 의도를 가장 잘 알기에 작품을 표현하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움직임 그거 있으니까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제 작품이 그래서 영상은 더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마이 씨. 어느 분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의 열정은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제가 하나로는 만족은 못해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꼭 해야 하고 어떤 날에는 음악은 하고 싶고 어떤 날에는 그림은 그리고 싶고 어떤 날에는 꼭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욕심 많은 마이 씨가 최근 가장 마음을 두는 곳 바로 한복인데요. 드셨어요? 60년 가까이 한복을 지어온 오정자 씨는 마이 씨에게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예요. 이마이가 오면은 딸내미 오네 그래요. 선생님이 60년 동안 한복은 하셨으니까 선생님한테 한복은 배웠어요. 생활 한복 공모전에 출품할 디자인을 보여주며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데요. 어떤 거 가장 한국적인 느낌은 난다고 어떤 거예요? 이거지.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저도 이거 응용력이 좋은 거야.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거 이렇게 느린 거보다. 한복에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하려는 마이 씨. 물음표가 생길 때마다 명쾌한 느낌표를 얻어갑니다. 지금 한복 현상이 넓잖아, 다 깃이. 그러니까 조금 덜 보여야 할 것 같아. 좁으면 옛날로 느낌이 나오지. 네네.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깃 다는 거. 목이 감사를 하면서 여기 곡선을 유지하면서 많이 뜨면 또 안 되고 많이 이렇게 감사하면 또 안 되는 거라서 1mm씩 조심스럽게 봉제를 해야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오정자 선생님은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에 애정을 갖고 알리려는 마이에게 세월에서 얻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한국 사람도 한복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지금 한복이 사양길 되는데 외국 사람이 한복에 관심 갖는다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다재다능한 마이 씨.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제가 제 브랜드 갖고 싶으니까 나중에 뭐 10년 후에 CEO는 될 수도 있겠죠. 선택할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스스로를 믿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마이 씨. 그의 열정은 한여름 뜨거움을 닮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겠죠. 특히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농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미소, 말 한마디로 온기를 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가치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이주여성 봉사단체 행복 나누미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이주 여성들. 이들은 행복 나눔이 회원들입니다. 활기찬 모습에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고창군 한 마을회관. 준비해온 물건이 양손 한가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봉사단원들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할머니들 손 마사지를 해드릴 건데요. 할머니들의 거칠었던 손에 오늘은 반짝반짝 윤기가 흐릅니다. 조용했던 마을회관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데요. 손끝 야문 이주 여성들 덕분에 할머니들 몸과 마음에도 생기가 돕니다. 부드러워진 손에 고운 매니큐어를 발라드릴 차례. 할머니들 열 손가락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네일아트 하려면 아무래도 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면 봉사자분들도 다 뭐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매년 초에 2달 정도 네일아트 봉사하고 피부 마사지 전문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날수록 보수 교육 형식으로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근데 사실 이주 여성분들이 뭐 농사일도 하고 네. 또 뭐 집안일도 해야 하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저희 보통은 10분에서 15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농번기에도 바쁘긴 한데 이제 본인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감사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좋아. 엄청. 너무 좋아. 원래 화려한 거 좋아하세요? 네. 나는 화려한 색을 좋아해. 보니까 제일 화려해요 여기서 지금. 벨로 젊고 제일로 젊고. 막둥이요. 아 막둥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일 화려하게 하셨네. 이거 밖에 가서 받으면 4, 5만 원 해요. 비싸다게요 이거. 응. 나도 알아. 밖에서 딸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하네서 한 번 받기 5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 비싸서 안 받으셨는데 오늘 무료로 받으신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하지. 봉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8년부터 왜냐면 저 2017년에 고창으로 이사 와서 2018년부터 센터에 다니고 그때부터 배워서 18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어머니 만나서 제 고향의 엄마처럼 네, 너무 따뜻한 마음에서 좋아요. 봉사해주면 할머니도 기분 좋아요. 항상 우리도 고맙고 그래서는 마음이 더 따뜻한 느낌 있어요. 그 과자 덕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태국 과자거든요. 선생님들이 만드셨어요, 직접. 하나씩 드셔보세요. 저는 이날 덕석이라는 태국 과자를 처음 봤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며칠 전에 모여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고소하고 바삭한 게 맛있었습니다. 봉사단체 행복나눔이는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센터는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과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비다문화 가정 자녀가 함께 모여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고 자칫 낭비할 수 있는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부모들도 이곳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니 동네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는 셈이죠. 공동 육아 나눔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고창군 공동육아 나눔터는 2019년에 개소하였고요. 현재 15명의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자녀 그리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송 댄스, 과학 교실, 미술 교실이나 영어 프로그램 등 아주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 들으시고 또 저희가 부모 자녀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때 참석하시고 이제 보시고는 대단히 호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과정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두 얻는 게 많겠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공동육아 나눔터는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외되지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지내는 부분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교육도 제공하고 아이들이 특히 방학 기간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안전하고 저렇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에 뿌리 내리는 이주 여성들. 앞으로 계속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안경점에 있는 렌즈 가공기계. 렌즈 원형을 기계 안에 넣으면 안경테에 맞춰 모양과 크기, 두께가 저절로 조절됩니다. 가공 과정에서 남은 미세한 찌꺼기는 하수도를 통해 대부분 방류됩니다. 안경 렌즈의 성분은 플라스틱. 안경점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일부 안경사들이 스타킹을 활용해 찌꺼기를 걸러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안경점에 있는 가공기계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등기부편을 통해서 안내 공문까지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개별 사업장에 전화 안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필요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부직포로 렌즈 부산물을 다 걸러내고 이를 건조시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집행되기 전이지만 시중 안경점들은 정부 정책에 빠르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를 해가지고 1차로 걸러내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10마이크로 이하 공급을 가진 부직포를 한 번 더 이중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 안경점은 가공기계에서 하수도까지 6번이나 여과를 하는 고가의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침전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썩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해하지 않을까. 개정된 법에 따라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안경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시중 안경점에서도 환경을 위한 조그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시와 LH 전북지역본부가 농촌 유토피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학부모에게는 주택 제공과 일자리 활성, 학생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남원시와 LH는 내년까지 3회면 일원에 임대주택 12채를 건축해서 3회 초등학교나 용복 중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시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그 농촌의 재생을 성공시키는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실군이 귀농 귀촌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 창업과 주택 신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2%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또 주택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하면서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 실습 농장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읍내 노동 저수지에 대한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을 마무리 짓고 노동 산책로길을 개장했습니다. 길이 446m, 폭 2.5m의 산책로는 저수지 물 위에 만들어졌으며 쉼터와 조망다리, 분수대가 설치됐습니다. 저수지의 푸른 물빛과 고창읍성의 수려한 풍경을 보면서 산책하는 소중한 생태체험 문화 공간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합니다. 주유소 등 모두 24개소의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은 다음 주까지 위생 상태와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개방 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면 손소독제와 비누, 화장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분만 시설이 적은 시골에 사는 임산부들은 출산 날짜가 다가오면 걱정이 클 텐데요. 특히 한국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주 여성 임산부들은 걱정이 더 크겠죠. 하지만 119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한 이동과 구급 조치는 물론 통역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